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아파트 대체제로 주목을 받았던 오피스텔이 찬밥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최근에 값이 하락한 아파트로 수요가 옮겨간 데다 금융이자 부담이 여전히 크고 부동산 규제까지 완화하면서 오피스텔을 구매할 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건축부동산TV 홍태성입니다. 박진순입니다. 자, 최근 오피스텔 상품이 찬밥 신세가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요새 해외 비즈니스 때문에 이리저리 째다니느라고 한동안 이야기를 좀 못했었는데 오늘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슈퍼금리, 해외 돌아가는 상황들이 너무 안 좋고 또 그거에 따라서 국내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장입니다. 또 수익성 상품으로 인기를 얻었던 우리 오피스텔 쪽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거기에는 정책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좀 오피스텔을 앞으로 어떻게 정책 완화를 해주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피스텔 개요부터 먼저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축법으로 보면 오피스텔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네, 업무를 주로 하고 주거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1980년대에 이 상품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팽창을 하고 외곽으로 신도시가 밀려가면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1시간 반, 2시간씩 걸렸으니까 그래서 이거 주거와 업무를 함께하는 조그만 공간, 즉 원룸의 오피스텔 형태의 상품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종로, 중구, 강남, 서초, 영등포, 역세권 주변, 즉 오피스 존에 자리 잡게 된 상품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오피스텔 변천사를 한번 볼게요. 네. 1980년대에 사무실이 증대하고 88 올림픽 수출 증대, 굉장히 이제 산업이 증대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서 오피스가 많이 필요로 되고 거기에는 대기업도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이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피스가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오피스와 오피스텔의 상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와 업무를 같이 하는 이러한 상품들이 쭉 발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2000년대, 2004년도 동안에 9만 8천 실이 입주가 됩니다. 오피스텔이 한동안 확 붐이 일어난 거죠. 부동산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이 오피스텔을 한꺼번에 10채 이상, 5채 이상씩 이렇게 사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닥난방 안 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바닥난방 허용하게 해달라. 처음에 바닥난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50평 이하는 바닥난방을 허용해주고 이상은 안 돼.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부동산 투기 상품으로 자리 잡으니까 분양가 전매자를 하겠다. 이런 이제 법이 생깁니다. 규제 정책이. 그리고 상품이 또 발전을 하다 보니까 2009년대는 85회배 이하는 바닥난방을 허용해달라 그래서 허용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게 주택이냐 업무시설이냐 이제 이게 맨날 싸웁니다. 그러면서 준주택으로 2010년에는 지정을 하면서 업무공간 비중에 대한 규정을 아예 폐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닥난방을 84회배 다 해주고 이거는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세금에서는 여전히 업무시설이나 이런 걸로 규정을 해서 취득세는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고유의 4.6%인 걸 이제 적용을 하고요. 그런데 임대주택으로서 등록을 허용하게 하고 세제주택 적용도 하고 2012년에 그리고 2013년에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이 양도세가 노무현 정부 때 주택 투기 과열한다고 해서 그때 분양가 상한제 양도세 때 만들어놨던 것을 이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침체된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폐지를 하겠다. 그리고 2014년대에는 오피스텔을 분양보증제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전용 면적 120회배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하게 되고 자, 1986년대 오피스텔 용어가 첫 등장해서 네, 오피스텔이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업무시설과 주택의 용도를 혼합하면서 주거의 대체 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해온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임대차 보호 3법 만들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들 세제 댁 폐지하고 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가지고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이제 부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오피스텔 시장이 급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피스텔을 앞으로 이렇게 규제 정책을 계속 강화해서 이렇게 유지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틈새 시장, 즉 우리 도심 지역 세권이나 구도심에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오피스텔 상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뭐 이런 건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또 면적 제한이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은 그나마 120회배, 그러니까 84회배짜리 주거 상품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급을 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이라는 것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완화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시장의 지금 요구 사항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비교를 해보면은 네. 일반 임대사업자들은 이랬어요. 부가세는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의 4.6 취득세를 냈어.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랬고. 근데 이게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주택으로 봄으로 인해서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죠?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보게 되면. 네. 그래서 다 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주택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보유세나 취득세나 이게 중과세 기준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그전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됐어. 업무시설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 4.6% 됐어요. 그런데 이 주택으로 보면서 1가구 2주택으로 보험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은 8%. 그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증가세율이 8%로 가고 3주택일 때는 12%로 가고. 근데 이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취득세에 대해서 완화를 했는데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 폐지를 했어. 그런데 지금 뭐 3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남겨놓은 상태예요. 지금 오피스텔이 분양이 안 되고 만들어지지 않는데 취득세 중과 부분을 왜 100% 완화를 안 해주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시장이 뭐 계속 유지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지금 현해 업무를 하지만 오피스텔 계획 설계나 사업하겠다고 오피스텔을 하는 사업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규제 정책들이 왜 이렇게 계속 규제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가 안 가요. 시장이 얼어 있는데. 취득 중과세에 대한 이야기 조금 아까 했던 거 이거 보시면 네. 이 결국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정세법이었거든. 그 투기 세력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피가 붙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그 전에 워낙 주택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또 급냉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지금 뭐가 있어요?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강한 정책을 쓰는 건 좋은데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 방지를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좀 원위치를 시켜서 그 전으로 그죠? 아니 뭐 오피스텔이 지금 도심지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거 뭐죠? 역세권 고밀도 개발, 디자인 혁신 뭐 이런 거 할 때 소형 오피스텔을 좀 담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주거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피스텔을 보급을 할 수 없는 지금 시장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부담 대출 규제 완화하고 부동산 연착륙하겠다. 그래서 지금 전세금이 주택 가격을 뛰어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니까 네, 역전세들이 지금 보이죠. 집주인들이 이거 전세비를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서 전세 반환시켜주는 대출을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동산 가계대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지금 해당이 된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오피스텔 시장이 지금 이렇게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아니 만들질 않는데 무슨 거래가 있어. 지금 있는 것들도 팔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P가 붙었는데 누가 이거를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오피스텔 시장이 호전되리라기보다는 1가구 2주택에도 들어가고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아파트 시장으로 가는 게 낫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는 공급이 원활하냐. 지금 재건축, 재개발, 동기, 그러니까 신속통합계획으로서 지금 출발하는 것들이 빠르면 3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는 빠르면 5년입니다. 빠르면 5년. 그럼 5년 동안에 주택 공급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틈새 시장을 맡겨주는 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이건데. 그래서 정책 제안을 하자면 네. 오피스텔 소유 및 임대사업자 자체를 주택수 산입에서 배제를 빨리 해줘야 되고요.
그래야만 오피스텔 시장이 살아나죠. 그리고 오피스텔 대출도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상에 포함시켜서 오피스텔 시장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래의 활성화나 이런 걸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시장이 안정이 된다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의 발코니를 안 둠으로 인해서 오피스텔이 주거의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20회배짜리가 발코니가 없다 보니까 아파트 85회배 상품밖에 안 돼. 그럼 발코니가 없다라는 것은 주거 생활의 환경이나 채광이나 통풍에 있어서도 나쁜 주거 환경을 갖는다는 거야. 네.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이 시대에 주거 환경이 이러한 정책 규제 때문에 반대로 간다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120회배짜리 오피스텔에다가 일부러 전용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발코니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상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빨리 오피스텔 시장의 정책 완화, 즉 1가구 2주택에서 빨리 배제해 주시고 오피스텔 시장이 주거용 상품으로 보급이 될 수 있게끔 빨리 정책 완화를 해줘야만 또 3년 후에 5년 후에 주택 공급에 대한 또 부분,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 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강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아파트 공급을 하지 못했던, 통계에 보면 아파트 공급은 됐다고는 하는데 그게 그 정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재개발 재건축 10년 걸린다고 했어요. 그 전전 정부에서 사업 승인을 내고 추진했던 것들이 분양가가 못 받쳐줘서 분담금이 많아서 홀딩이 되어 있다가 문재인 정부 때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호황으로 간 거예요. 그게 주택 공급의 숫자로 카운터가 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는 그 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오피스텔이 이 시장에 주택 공급에 그래도 조그마나마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지금 강화해서 그대로 오피스텔 시장을 막아놓겠다. 그러면 앞으로 또 벌어질 일들이 또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는 오피스텔 시장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